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동아일보가 요즘 왜 이러는지 오늘 또 하나의 단독 특종을 터뜨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 앞으로 파급력이 커질 것만 같은 내용이라는 건데요. 참고로 동아일보는 단독 윤석열, 이종섭 통화 뒤 최상병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이란 제목으로 뭐라고 보도했냐면, 공수처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 등을 회수할 때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고 국방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직후 국방부 수뇌부가 사건 회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회수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의 기사는 용산 대통령실의 명확한 개입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즘 조중동이 이렇게 사설이 아닌 다이렉트로 윤석열 정권을 때려대는 이유는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을 믿었다간 아주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몸살이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정말 근본적인 의문은 아니 왜 이렇게 띨빵한 짓을 한 거지? 그렇지. 아니 사실 임성근 사단장도 네. 지금 와서는 후회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연루된 사람이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또 박정원 대령은 저기 처음에 집단 항명 수개로 몰아가지고 막 무슨 네. 국가 반역자로 몰았다가 지금 항명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해놓습니까? 그럼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전해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뉴스가 이겁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 임 전 사단장, 1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해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부하들은 주장하고 있고, 임 전 사단장은 자기는 물에 들어가는지도 몰랐다, 본인은 장례식장에서야 알았다라고 주장해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긴 한데,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을 7월 31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던 8명이 책임 있고 임 전 사단장이 당연히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임 전 사단장은 사퇴 입장문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 대상이 되게 됐고 본인은 보직 해임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퇴 입장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복귀합니다. 갑자기. 그 시점이 언제냐? 여러 번 얘기했던 02800번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번호, 요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한 직후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전화하고 나서 원래는 사퇴할 예정이었던 사단장이 복귀한 거예요. 복귀. 그리고 이 기사에는 없는데 이 복귀를, 이 과정 전체를 숨기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휴가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 의뢰 그리고 책임을 묻는 과정 전체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개인 명의 휴대전화, 어제 보도해드렸던 갑자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출장가 있는데 막 일반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의 말처럼 이 내용 역시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사였다는 건데요. 그만큼 윤석열 정권을 향한 보수 언론들의 태세 전환이 아주 확실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윤석열이 왜 도청이 안 되는 비화폰이 아닌 개인 폰을 사용했냐는 건데, 그래서 이젠 이 개인 휴대폰 사용 부분에 대해 앞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와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대통령 개인 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화한 곳이 위치 추적을 해보니 대통령실이 아니라 관저라고 합니다. 그 전화를 걸었던 곳의 기지국이 관저입니다. 집무실이 아니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한 걸까라는 점이 걸립니다. 왜 이 전화가 관저냔 말이지. 그리고 그 시간이
낮 시간입니다. 낮에 관저에서 통화를 했다고? 관저에서 12시경에 전화를 했다고 하니 또 출근 안 한 모양입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 그 시간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얘도 평상시 같으면 같이 출근해가지고 5층에서 800번으로 전화할 수 있었어. 그렇지. 근데 그날은 하필이면 잼버리 가는 날이야. 그날은 무슨 날인가 보니 잼버리가 시작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화장하고 땡기고 해야 되는 걸 많이 해야 됐어. 대륙 앞에 나가거든. 대통령은 출근도 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잼버리 현장으로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이런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끼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그리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해도 문제인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통화를 해서 무언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윤석열 폰으로 전화를 했을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라면은 뭐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근을 못 하신 거야. VIP 제로가. 그 상황에서 일처리가 잘 안 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흔히 쓰던 휴대폰을 들고 정석 장관이 나예요. 이러고 전화를 한 거라고. 이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공개를 해버리면 이것만 불면 다 나와. 그럼 그러겠지. 잘 들어봐. 이게 윤석열이 코가 막혀갖고 한 얘기야. 윤석열 목소리 같잖아. 이렇게 나오겠죠, 또.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분명히 윤석열 목소리입니다. 윤석열이 감기 들어서 그런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냐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한 민간인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윤석열이 아니고 바로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양심적 진술은 이미 나왔다. 그리고 이제 궁지에 몰린 김계환, 유재현은 묵비권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병대 대령 한 명은 이제 거의 양심 수준의 진술을 했다. 나왔어요. 이제 다음이 남아있는 건데 딱 한 명의 양심 선언이면 이 판 끝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이 3개 기관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는. 나오고. 이제 나와. 이종섭은 끝까지 저렇게 그냥 거짓말하고 거짓말 사기치고. 저 완전히 이완용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왜 임성근이를 봐주려고 했나. 무슨 3스타, 4스타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명운을 걸고 이제 임성근이를 지킨 건데 이 도대체 무슨 조화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들은 그저 윤석열의 백상시 집단이구나. 싹 다 불태워 죽여야 하는 존재들이구나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 이후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1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7년 이후 2년차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이 최저입니다. 최저. 고개도 못 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까지 떨어지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가시화된다.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김민석 의원은 아주 콕 집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보수 과표집이 심했었던 갤럽 조사에서 최근 조사 표집을 보면 거의 5대5 정도로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보수 지지층 자체가 총선 대패로 사기를 아주 잃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란 사람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엿 같았습니다. 당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정부 여당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정당에서
저는 이제 그만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자체가 얼굴도 보기 싫을 만큼 부끄러운 상황이라 지지를 철회하고 싶은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도 그냥 참여도 안 하고 뚝뚝 끊어버리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보수 지지층들이 이젠 정치를 아주 외면하는 듯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아, 죄짓고 반성을 해라. 국민의 회초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전응아 집단, 더 이상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과 갈등을 보이며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한동훈이 저쪽 지지층들에게 차기주자 1위로 떠올랐다는 건 윤석열 지지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고, 게다가 윤석열을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왜 윤석열을 지지하냐고 물어보면 모름 아니면 응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무려 27%에 달할 만큼 압도적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시체가 선거에 출마해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많은 이 나라의 현실, 정말 암담합니다. 암담해. 그런 기본 양식도 안 된 자들이 국회의원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더러운 정당에서 탈당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70대 이상에서도 과반의 지지율이 무너져 버렸다는 건 최혜병 특검 과정이 윤석열 지지율에 정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보수 지지층은 안보, 국방, 애국심에 많이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혜병 외압 의혹 사건이 특검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윤석열에 대한 최후의 기대를 접고 지지를 완전 철회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을 향한 탄핵 요구는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란 거죠. 전화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딴 분이다 하면 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아니 그분은 왜 전화 통화를 그 장관과 못하냐 이럴 판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통화한 게 아니라고 이종석 국방장관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전으로 사실은 대통령과 이권으로 통화한 적은 없다,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라고 밝혀져도 뭐 어떠냐, 대통령이 급하신 용무가 있어서 잠시 통화를 대신했다 이럴 판이야. 아니 그런 얘기가 당연히 할 만한 게 뭐냐면 한동훈과 김건희 카카오톡 하고 전화하고 이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총장과 전화가 안 돼서 그래서 총장님 찾는 카카오톡과 전화를 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전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 분이 전화 통화를 하셨을지 모르는 일이지 뭐 그거는. 저는 민주당한테 뭐 탄핵을 지금부터 뭐 입에 올려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탄핵을 두려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민주당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론조사 해보면 60% 이상이 최상병 거부권 관련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 이거를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고 있잖아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착 조대를 내서 삼겹살 구워서 드시고 김치찌개 끓여서 드시고 계란말이 예쁘게 그럼 잘 말더만. 말기는 잘 말더만. 나라도 잘 말아먹고 나라 한번 말고 계란 한번 말고 이렇게 기자들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나눠 드셨습니다. 와, 이게 정말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이 생각 하나 했고요.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봤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대통령실 사람들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의 사고 회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했다 생각 안 할 겁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회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장안의 명사 부호들이 당시는 이제 대부분의 정보가 소문의 형태로 유통이 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소문 퍼뜨리는 일이 바로 거지들의 주특기였거든요. 그 거지들한테 대접을 하면 나쁜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 거부권 행사하면서 내세운 말이 좀 기하말 노릇이었어요.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은 법률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앞으로의 기본 입장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 거냐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도 무시한다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선언인데 윤 대통령은 무슨 합의로 선출됐나요? 다수결로 선출됐지. 근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말하면 언론에서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건 말이 되느냐. 이게 민주주의의 최소 원칙을 이제 짓밟는 처사다라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4.19 늙은이가 다시 나왔어요. 우리도 우리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국가를 위해서
뭉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정당별 호감도 조사를 보면 극심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이라도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이 정도의 비호감도 격차에서는 또 지난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윤석열의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를 국힘이 받아들여 완전 방탄국회로 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점점 조중동과 검찰이 탄생시킨 윤석열의 끝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로비설이 팡팡 터지면서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고 잠적한 이유를 알 것 같은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보여줬던 김건희나 윤석열 성격이었다면 이런 문제들은 신경도 안 쓸 사람들일 텐데 아니 고속도로까지 휘어가며 자기 땅으로 이동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다고 잠수를 탄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이게 사실 심각해 보입니다. 거기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자들에게 해외 연수를 약속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돈으로 해외 연수 보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올해는 20명, 내년에는 80명. 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히고 있는데 그렇죠. 와 이런 식으로 당근 주면서 기사 잘 써달라면 이겁니까 뭡니까? 아무 명분도 없이 200명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자회견도 아니고 질의응답도 없이 그냥 매기기만 하는. 말아서 매겼죠. 이게요. 그런 잔머리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오산이라고 이제는 생각해요. 안 먹혀요. 안 맥힙니다. 그런데 대통령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장면을 보니까 딱 두 가지는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하나는 윤석열이 굉장히 심약한 인간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들어오기 전에 그 황교익 선생님한테 저 레시피를 여쭤봤더니 대파가 빠졌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란말이에? 계란말이도 그렇고 김치찌개도 그렇고. 이 김건희라는 인물하고 이 검사들 그리고 이 목사들하고 약간 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를 받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목사들이 밥 사는 거 봤어요? 뭐 주회종 대접한다 그러고 맨날 밥 얻어먹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검사들도 보면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 영감님 막 그러면서 룸사롱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뭐 대접하고 지극히 작은 거라도 일단 본인이 대접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쾌감을 느끼고 권력의 맛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굉장히 느끼면서 이제 몸에서 그런 것들이 분출되는 거죠.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한테 예를 들어서 뭐 디올백 300만 원이 솔직히 돈이겠어요. 근데 디올백 자체보다 거기서 오는 그 권력이 쾌감인 거죠. 희열. 공중에 붕 뜨는 기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퍼즐이 하나씩 맞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최혜병 특검을 왜 그렇게 막아댔는지, 아니 그깟 사단장이 뭐라고 정권 운명을 같이 거는 건지,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누군가 뇌물을 받고 인사청탁을 들어주려고 수사를 뭉갠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들어준 부분이 딱 걸릴 것만 같으니 숨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청탁금지법으로 볼 게 아닌 상황인 게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이 뇌물을 받으면 알선수재라 김영삼 아들이 딱 걸려 이 법으로 인해 콩밥을 먹으러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일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명 이름을 바꾸셨다고 그래서 본인이 뭘 바꿔도 본인의 본색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영부인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제 시작된 새로운 22대 국회에선 제발 국민들의 민심 제대로 알고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릴 투쟁력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 기본 양식도 안 된 자들이 국회의원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 여러분, 그들이 과연 108석에 합당한 인간들입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원, 지금도 당원이지만 저는 선거에서 민주당 찍고 개혁신당 찍었습니다. 그런 저질스러운 집단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끝으로